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요즘 AI 열풍의 중심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기업의 실적을 정리 및 비교 분석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기업의 2023년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가 비슷한 형태로 가는데 7월 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상승률이 더 높다가 막판에 구글이 제칩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군데인데요. 올해 2월과 7월이에요. 2월은 구글이 갑자기 주가가 하락했고 7월 26일은 장이 마감되고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두 기업의 주가가 엇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실적과 연계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오픈AI가 출시한 챗GPT로 큰 화제가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투자하면서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 검색 엔진을 이겼다고 합니다. 챗GPT의 성능과 관심에 놀란 구글은 람다라는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챗봇 바드를 선보였는데 잘못된 대답을 하면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1차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을 구긴 구글은 절치부심합니다. 수개월 후 2차전은 7월에 일어나는데 주가를 보면 구글이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볼까요? 먼저 두 기업의 매출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그래프의 단위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 이상 100만 달러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편안하게 10억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기업 모두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구글의 경우 2023년 2분기 실적이 2022년 4분기보다는 아니지만 2022년 2분기, 2023년 1분기보다는 7% 증가했습니다.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도 좋아졌고요. 매출이익률은 1% 개선했는데 영업이익률이 4%가 개선된 것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쓴 거겠죠. 비용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일반 행정비는 2023년 1분기보다 줄였고 매출액 대비 비중 자체는 모든 항목이 다 줄었어요. 특히 인력 감축과 사무실 공간 최적화의 영향과 서버, 네트워크 장비 수명을 늘려 감가상각비가 줄어든 것이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은 구글보다는 낮지만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구글을 앞지릅니다. 거기에 매출액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매출이익률은 1분기보다 1% 개선했고 영업이익률도 1% 개선되었는데요. 비용 합계는 1분기보다 조금 늘었는데요. 판매 마케팅과 일반 관리비가 증가했고 연구 개발비를 줄여서 증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켰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매출액, EPS가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시장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업이익률이 더 좋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AI에 있다고 봅니다. 항목별 매출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먼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산성 비즈니스는 오피스, 링키드인, 기업을 위한 ERP, CRM 등의 서비스 관련 플랫폼이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고 모어 퍼스널 컴퓨팅은 윈도우, 서피스, PC, 게임 등 개인의 초점이 맞춰진 항목입니다. 세 개 항목 모두 1분기보다 매출 절대치는 늘었습니다. 변동이 약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 중이라 좋은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특징이라면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클라우드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여기에 이익률도 다 상승세입니다. 항목별 이익률을 보면 3개 항목 모두 최소 30% 이상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에 보면 서버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년 대비 17%, 그 외 오피스 관련 클라우드 매출은 26%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것은 애저 클라우드에 챗GPT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신규 기업 고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케아, 메르세데스벤츠, 스노우플레이크 등이 사용하고 있고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해요. 그 외 생산성 비즈니스에 있는 링키드인이나 모어 퍼스널 컴퓨팅의 윈도우 등에도 AI를 적용해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구글의 경우 구글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로 매출이 나눠지는데 두 부분 모두 매출은 상승했고 구글 클라우드가 비중이 0.1% 늘었네요. 그런데 이익률을 보면 구글 서비스는 1분기에 35.1%에서 2분기 35.4%로 늘었고 클라우드의 경우 2022년 4분기까지 적자였다가 2023년 1분기에 2.6%, 2분기에 4.9%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자체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넘사벽이긴 하지만 이익 성장률은 구글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생성형 AI를 적용시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특히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수익 성장이 좋다고 합니다. 듀엣 AI라는 기능을 통해 메일의 초안을 작성해주고 데이터 분류를 자동화하며 맞춤형 이미지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글 서비스를 더 세분화해서 볼까요? 구글 검색, 유튜브 광고가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보여줍니다. 구글 검색 역시 광고 수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 광고 수익 성장이 둔화되었는데 이번에 큰 반등을 보여줍니다. 그럼 왜 반등했을까요?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구글 검색 수익은 AI 기반 광고 솔루션, AI 기반 검색 때문이고 유튜브의 경우 작년에 유튜브 쇼츠에 광고를 도입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별 매출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잡는다고 했는데요. 챗GPT의 엄청난 성능과 바드의 실수로 진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잡을 것 같았고 구글은 위기가 올 것으로 다들 예상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분기가 지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구글 AI의 활약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6월에 구글 검색 엔진 점유율이 92%로 오히려 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2.8% 줄었다고 해요. 여기에 6월에 챗GPT 이용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검색 엔진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것 같고요. 그것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분기 사이에 구글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제가 기사와 여러 자료를 보고 두 기업의 AI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은 2월에 초거 대언어 모델 람다를 발표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는데요. 자존심에 금이 간 구글은 알파고를 만든 알파벳 자회사 딥마인드와 구글 AI팀인 구글 브레인을 합병해서 구글 딥마인드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도 복귀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람다를 개선한 다음 모델이 팜2입니다. 오픈 AI의 GPT와 비교해보면 AI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람다는 1370억 개, 팜2는 5400억 개이고 GPT 3.5는 1750억 개이고 최근에 나온 GPT-4는 기사를 보면 5000억 개다 1조다라는 말은 있는데 비공개입니다.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언어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적용을 시키며 성능을 개선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3년 5월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새로운 것을 두 가지 내놓는데요. 바로 SG라는 생성형 검색 경험과 제민이라는 파미를 개선한 차세대 언어 모델입니다. SG는 검색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검색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요 정보와 링크가 있는 스냅샷을 제공한다고 해요. 검색 엔진을 더욱 시각화하고 개인화하며 향후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미니의 특징은 매개 변수가 1쪽의 수준이고 유튜브 데이터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생성형 AI는 텍스트를 기반이지만 이제 이미지도 이해가 가능해져서 사진 속 정보를 이해하고 출력도 가능한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와 동맹을 맺습니다. 메타는 라마2라는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성능은 GPT 3.5 수준이지만 특징이라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가볍고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마2를 이용해서 서비스화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애저 클라우드에서 라마2를 사용 가능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점유율을 더 높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았던 구글이 2분기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요. 거기에 구글은 자체 제작한 AI 칩 TPU도 가지고 있어서 AI 모델을 학습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AI 대전 2차전을 구글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3차전에는 두 기업이 어떻게 준비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기업의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부채 비율이 100%로 1분기보다는 조금 높지만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만 원화 기준으로 44조 원 정도 있네요. 구글의 경우 현금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적지만 부채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43%입니다. 두 기업 모두 나쁠 게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이네요. 유동성은 두 기업 모두 감소 추세인데 유동성도 구글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못해도 재고를 뺀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높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자산 구성을 보면 자산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고요.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의 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유형 자산은 구글이 32%, 마이크로소프트가 23%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업권은 구글이 8%, 마이크로소프트는 16%인데요. 영업권은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 권리금처럼 기업을 인수할 때 기업 가치보다 추가로 들어간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풍부한 현금을 두 기업 모두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수에 더 힘을 쓰고 있으며 구글은 유형 자산에 더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블리자드 인수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죠. 인수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능력이 좋아 보입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되면서 링키드인, 깃허브 등도 인수해서 인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아무래도 이익률이 좋은 마이크로소프트가 FCF 잉여현금이 대체적으로 잘 쌓이고 있고요. 2023년 2분기는 구글이 더 높습니다. 벌어들인 영업현금은 거의 비슷한데 2023년 2분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형 자산에 투자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 차이로 구글이 잉여현금을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범접할 수 없는 좋은 회사고 AI 부분을 조금 못한다고 해서 사업이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등과 2등이 가려지고 점유율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대라는 게 있다 보니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AI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만드는지가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AI에 대해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다음 분기에도 두 기업을 비교하면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